여러분, 한겨울 깊은 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이고 사방이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질 때 문득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나직한 요령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세련된 공포 영화들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소리로 우리를 놀래키지만 예전 90년대 우리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보았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나 이야기 속으로 같은 프로그램들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무속신앙, 사주팔자, 그리고 인간의 얄팍한 잔꾀로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저승의 엄격한 법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나면 괜히 마당 구석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문을 열 때 등 뒤를 돌아보게 만들던 바로 그 시절의 눅눅하고도 서늘한 감성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0년대 초 경상북도의 어느 첩첩산 중 외딴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인간의 빗나간 효심과 저승사자의 잔혹한 거래에 관한 기괴한 기록입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평생을 흙을 파먹으며 살아온 40이 넘은 노총각 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지극한 효자였지만 타고난 팔자가 워낙 빈궁하고 음기가 강해 평생을 장가도 들지 못한 채 홀어머니를 모시며 간신히 하루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사주를 보면 태어난 날의 기운이 온통 차가운 물과 음습한 흙으로만 가득 차 있어 평생 귀신이 꼬이기 쉽고 재물이 고이지 않는 전형적인 팍폭한 명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로지 늙고 병든 어머니만을 극진히 부양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독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음력 12월의 한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얼은 허리춤까지 쌓인 눈 때문에 고립되다시피 한 그 엄혹한 계절에 강씨의 홀어머니가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됩니다. 늙은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못 차렸고 숨소리는 마치 다 끊어져가는 배틀실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한의사조차 왕진을 와서 맥을 짚어보더니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노안의 명줄이 다한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던 강씨는 눈물이 앞을 가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 너머 외딴 이글막에 살고 있다는 귀신을 귀신같이 본다는 눈먼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칼바람에 온몸이 얼어붙고 몇 번이나 눈더미에 자빠지면서도 강씨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3시간이 넘는 험한 산길을 기어 마침내 점쟁이의 오두막에 당도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장님 점쟁이가 가만히 앉아 아궁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강씨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절박하게 어머니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읊조리자 가만히 손가락을 짚어가며 짚을 세던 눈먼 점쟁이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점쟁이는 들고 있던 노란 엽전 3푼을 짤랑이며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핏기가 가신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여기 올 때가 아니네. 자네 어머니의 명줄은 이미 저승명부에서 빨간 줄이 그어졌네. 당장 내일 밤 3경에 저승사자가 자네 집 문을 두드릴 걸세. 사주의 음기가 이미 극에 달해 저승의 문이 열렸으니 이 세상 어떤 의원이나 영약으로도 그 저승길을 막을 방법은 없네. 당장 돌아가서 수의나 준비하게. 그 말을 들은 강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눈먼 점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방바닥이 피로 물들 정도로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불효자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입니다.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제발 어머니의 목숨만은 단 몇 년이라도, 아니 단 며칠이라도 더 살게 해줄 비책이 없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빌어먹어도 좋고 당장 내일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방법만 일러주십시오. 강씨의 통곡 소리가 고요한 오두막을 가득 채우자 점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에 찬 바람이 문창살을 흔드는 소리만 들려오던 그때 점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승의 금기를 깨고 목소리를 낮추어 나직하게 비책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도 결국 명부를 들고 이승을 찾아오는 저승의 관리일 뿐이네. 관리라면 예로부터 대접에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지. 내일 해가 지기 전 마당 가장 어두운 구석에 거나하게 사자상을 차려놓게 하얀 쌀밥 3그릇을 곶갈처럼 높이 쌓고 소금에 절이지 않은 명태 3마리, 그리고 저승길을 걸어갈 때 신을 집신 3켤레와 노전 3푼을 상 위에 정확히 올려두게. 그리고 명심하게. 사자가 마당에 당도하면 절대로 방 안의 전등이나 촛불을 켜서는 안 되네.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려 사자의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말고
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만약 눈이 마주치면 자네 목숨까지 그 자리에서 거두어갈 걸세. 강 씨는 점쟁이의 말을 뼈에 새기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남긴 채 다시 폭설을 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강 씨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구해온 하얀 쌀을 정성스럽게 씻어 고슬고슬한 밥을 지었고 점쟁이가 말한 대로 마당 한 구석에 낡은 상을 편 뒤 사자상을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새하얀 밥 3그릇과 바짝 마른 명태 3마리, 그리고 아직 풀 냄새가 가시지 않은 집신 3켤레 위에 반짝이는 노전 3푼이 올려졌습니다. 마침내 사방에 어둠이 밀려오고 한겨울 밤에 기괴한 정막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방에는 에어컨이 꺼진 듯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자리에 누운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방 안에 모든 불을 끄고 문창살 틈으로 마당 구석에 사자상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귀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삼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동네의 모든 개가 짖는 것을 멈추고 깽깽거리며 마루 밑이나 계집 구석으로 숨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집 뒤편 대나무 숲이 마치 거대한 괴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스산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문 밖에서부터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그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의 발걸음이라기엔 너무나 무겁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강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대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륵 열리더니 짙은 안개와 함께 3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분명 걸어오는 발소리는 하나처럼 들렸는데 마당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명백히 3개였습니다. 검은 도포를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에는 거대한 검은 갓을 쓴 3명의 저승사자가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창문 틈으로 슬쩍 비친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전혀 없이 밀가루를 발라놓은 듯 허옇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텅 빈 구멍 같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뿜어내는 온기를 맡았는지 잠시 안방 창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씨는 점쟁이의 경고를 떠올리며 얼른 바닥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때 눈이 마주쳤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을 것입니다. 사자들은 이내 고개를 돌려 마당 구석에 차려진 사자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쩍쩍 갈라진 손으로 곶갈 밥을 한 움큼씩 쥐어 입으로 가져갔고 명태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발을 벗어 던진 채 강씨가 준비한 새 집신으로 갈아 신었고 반짝이는 노전 3푼을 도포 소매 깊숙한 곳으로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대접을 받았으니 방 안으로 들어와 노모의 영혼을 거두어 갈 차례였습니다. 강씨는 안방 문고리가 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구나 싶어 절망하던 그 순간 닫힌 문틈을 뚫고 쇠가 긁히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 자식의 효심이 가상하고 우리에게 베푼 대접이 묵직하구나. 저승명부를 보니 이 집 노모의 수명은 오늘 밤 삼경까지가 명백하나 우리가 이미 이승의 정성을 받아 챙겼으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법. 내 특별히 이 노모의 명주를 이래 동안 유예해주겠다. 하지만 명심하라. 저승의 법도는 추후에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법. 음양의 조화는 반드시 맞춰야 하니 이래 뒤에 이 마을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대신 수거해 갈 것이다. 그 차가운 선언이 끝나자마자 마당을 지독하게 휘감던 안개와 살을 매는 듯한 한기가 거짓말처럼 거쳤습니다. 강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을 보았을 때 사자상의 음식은 그대로 비어 있었고 사자들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숨만 겨우 붙어있던 강씨의 어머니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가뿐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천지신명이 도왔다며 강씨의 효심을 칭찬했고 강씨 역시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저승사자가 남긴 마지막 경고가 커다란 바위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이래 뒤에 이 마을에서 가장 귀한 것을 대신 가져가겠다는 그 말. 강씨는 밤마다 그 뜻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값비싼 소나돼지 같은 가축일지 아니면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일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내어줄 용의가 있었지만 저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기에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사자가 약속한 2회째 되던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운 사방이 묵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마을 전체에 원인 모를 짙고 축축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을 메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다 못해 귀가 먹먹해지던 그 정막을 깨고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가리 어이가리. 그것은 대낮에 장례식을 치를 때나 들을 수 있는 구슬프고도 서늘한 상여 소리였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한겨울 새벽에 상여가 나간다는 것은 이승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창문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수십 명의 형체가 상여를 어깨에 메고 느릿느릿 마을 길을 따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를 맨 자들의 차림새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상주가 입는 거친 삼배옷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새하얗고 고운 소복을 입고 있었으며 횃불도 없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본 주민들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상여를 맨 자들의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이 민둥한 살덩이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괴한 상여의 맨 앞에서 청동 요령을 짤랑이며 길을 인도하는 이는 바로 일주일 전 강씨의 마당을 찾아왔던 그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였습니다. 요령이 한번 울릴 때마다 마을의 모든 가축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졌고 안개는 점차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승의 상여는 마을 길을 가로질러 정확히 강씨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서서 육중하게 멈추어 섰습니다. 강씨는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안방에 계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자는 상여 앞에서 요령을 거두고 마당에 선 강씨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해골 같은 입술을 열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정성과 욕심으로 명부의 순서를 바꾼 대가다. 우리가 데려갈 이 마을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자네.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던 핏줄이자 이 가문의 미래다. 그 선언과 동시에 강씨의 집 건너방에서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씨가 정신없이 몽둥이를 내던지고 방 안으로 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었을 때 안방의 어머니는 멀쩡히 숨을 쉬고 계셨지만 건너방에서 자고 있던 강씨의 사촌 동생의 어린 아들, 즉 강씨 가문의 유일한 대를 25살배기 어린 조카가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채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가장 귀한 것은 돈이나 가축이 아니라 노모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가문의 유일한 씨앗이자 미래였던 것입니다. 마당 밖에서는 다시 요령 소리가 울렸고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들은 어린 조카의 어린 영혼을 상여에 태운 채 다시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강씨는 어머니의 명주를 고작 몇 년 더 늘리기 위해 저승과 거래를 했지만 그 대가로 가문의 대가 끊기고 죄 없는 어린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조카의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차린 강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살기 위해 손주가 대신 저승사자의 제물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고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노모는 그 후로 매일 밤 거울을 보며 통곡하다가 결국 정신을 놓아버렸고 오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이 사주팔자와 정해진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 저승의 법도는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아픈 방법으로 앗아간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사방이 고요한 밤중에 어디선가 나직하게 딸랑이는 방울소리나 마당이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 당신의 대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른다면 절대로 쉽게 대답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심코 지은 어떤 죄의 대가를 혹은 당신이 가로챈 타인의 운명을 다시 수거하러 온 저승의 잔혹한 손님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불을 덮어쓰고 보았던 그 시절의 서늘한 여운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전통 미스터리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